YTN 라디오 대선 특별기획 초선열전. 왕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초선열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여야 초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자, 두 분 처음 보시는 자리 같은데요. 네네. 일단 고참이신 이 자리 네. 고참이신 이영 의원께서 환영사 좀 한 말씀. 남동생이 가고 네. 동기사랑 나라사랑인데 동기분이 오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랑 갑장이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하. 네, 반갑습니다. 이영 예. 의원님 이렇게 지나가면서 뵀는데 네. 사실 이제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지 않으면 요즘 이제 마주칠 기회가 없어요. 코로나 예. 때문에 이제 모임도 예.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오늘 또 방송을 하면서 이영 의원님께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배우시기도 하고요. 열띤 토론도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자, 차기 대선 오늘로 57일 D-Day 5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성준 의원께서는 일단 선대위 대변인 맡고 예, 대변인하고 계시는 있습니다. 거죠. 이영 의원께서는 기존 선대위에서는 디지털 본부장 맡으셨는데, 네. 자 일단은 이제 두 분이 각자 위치에서 바라보시는 현재 대선 전국 판세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 의원님께서. 그 대선 전국 이제 판세로 우리가 이제 네. 분석할 때는 몇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와 미래의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현재 국민들이 예. 바라보는 것은 결국 이제 유능한 후보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에 대한 예. 선택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3월 9일이라고 하는 어떤 미래 시점에 봤을 때는 예. 국민의 어떤 선택 기준이 결국은 유능한 후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후보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의 후보의 능력과 자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저는 우위에 있다고 보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정책 경쟁이 있을 때 이 정책에 대한 설명 능력과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이영 의원께서는 일단 그 선대본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책이? 금주에 아마 임명이 될 건 같은데요. 예. 비슷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선거 유세, 예. 판세 분석 네. 이런 쪽에 관련된 일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판세 분석 일단 지금 한번 해보시죠.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결국 유능한 대통령이 누구일 것이냐를 뽑는 게임이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예.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진정성 있게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를 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남은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이 예. 굉장히 많이 국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금 판세를 분석하기 전에 선대위가 해체되고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을 안 됐기 때문에 예. 빨리 전열을 정비를 하고 체계화된 모습으로 유세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박성준 의원께서 후보의 장점을 네. 얘기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 관련 이슈들 얘기 좀 네네. 해보시죠. 먼저 이게 어제 그 대장동 관련 그 재판이 처음에 열렸으니까요. 네네. 재판이 그때 김한배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발언은 뭐 어떤 의미를 띠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예. 김만배 씨 이제 이 내용 이제 특히 이제 독소조항 7개 관련된 부분에서 예.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독소조항 7개라고 하는 것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제 이익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으로 이제 해석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초기에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조항이 아니라 이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지자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성남시가요 예.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 독소 조항이 아니라 이익 환수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예.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방침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당시에 김만배 씨의 이러한 어떤 재판 과정에서 얘기라는 것은 이제 행정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 예. 이것은 이제 성남시의 어떤 공식 방침이었고 또 성남시의 공식 방침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제 결정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의 어떤 지시 이런 표현 자체는 사실관계가 좀 틀린 그런 내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영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지금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대장동 이 사건의 그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설계자와 동일 인물이냐라는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대장동의 설계자는 나다. 하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첫 공판이 있었는데 이제 핵심 관계자들 네 분이 다 법정에 섰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국회에서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검찰이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이 예. 지금 꽤 긴 시간 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료를 취합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7개의 독소조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독소조항 때문에 일부러 이 조항을 사전에 공모해서 넣었기 때문에 예. 그 천문학적인 이익이 화천대유에 갈 수 있게 작업이 됐던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의 7개의 독소조항은 바로 이재명 후보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이게 법정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부분이 뭐 가명이 됐다가 가형이 됐다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 이 관련되신 분들이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런 부분을 첫 공판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개입 여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양쪽에서 두 후보도 진작부터 특검하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여야 합의가 계속해서 전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겁니까, 박성준 의원? 제가 이제 법사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야당에서 이제 특검법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예. 이 특검법 발의의 그 이름이 이재명 특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의도성이 예. 분명히 드러난 거고요. 네네. 대장동 관련해서 그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상설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민당에서는 이제 상설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다고 좀 보는 거고요. 그 동안에 이제 그 이제 특검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을 가장 치열하게 좀 이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건데 처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야당에서는 이제 고발 사주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지명한 특검이 하고 네. 대장동 관련돼서는 야당이 지명한 특검을 통해서 하자. 네. 그러면 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러한 것은 이제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대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예. 어떤 거냐면 이 대장동의 초기에 자금이 어떻게 유입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에 비리가 있었는데 예. 그 비리 자금이 1,100억 원이 넘는 돈이 대장동의 토지 매입 자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대장동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가 누구였냐면 윤석열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비리에 연루됐던 사람들에 대한 변호인을 누가 했냐면 박영수 변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특검 네. 아닙니까? 그리고 예.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후보와는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네. 또 하나는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예. 관계인지도 명확하게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장본인인 김만배 씨와 어떻게 이런 연관이 됐는지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은 50억 클럽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돈의 흐름을 알면 실질적으로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곽상도를 비롯한 50억 클럽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조사해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 더 나간다고 하면은 그 곽상도 수석 당시에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왜 이렇게 잔류가 됐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돈의 흐름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키넨 파트너스라고 하는 400억 원이 초기 그 돈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 부분까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 저희 민주당 입장인데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성역 없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어떤 조사와 관련해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건 없이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체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예. 이제 그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부터 해서 네. 좀 정치적 의도가 좀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용 의원님. 아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 그냥 다 해서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검을 받지를 않으시니까 특검법까지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왜 특검 바로 안 되나요,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지금 예. 그 오늘도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 예.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예. 그 윤호정 원내대표께서 아 우리 특검하려고 했더니 김기현 대표가 통화가 안 된다, 뭐 연락이 안 된다. 근데 하루 종일 국회에 계셨거든요. 지금 아니 뭐 이 대장동 특검하자 그러면은 부산저축은행 얘기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왜 자꾸 논제를 흐리느냐라고 반발도 저희가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럼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민주당이 무엇을 얘기하시든 그럼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건 없는 특검을 바로 지금 시작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특검법 이름을 이재명 특검법이라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되는 그것은 겁니까? 예. 마지막까지 지금 어. 너무 이게 사실 국회 내에서도 예. 일을 진짜로 하려면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말을 바꾸고 이러니까 이제 점점점 감정 싸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박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민주당의 의지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양쪽 당에 이 특검을 위한 실무 대표단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예. 앉아서 거기서 조율하고 거기서 논란을 있는 부분은 합의를 보고 하는 구체적인 절차들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예. 계속 말만 있지 말 외에 진행된 게 어떤 게 있나요? 뭐 저희 이재명 후보님도 이제 특검하자고 얘기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발의가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특검법으로 이제 네. 발의가 된 거고 그 발의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곽상도 전 의원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아니 근데 발의했다라고 그거 다 핑계시고요. 그 전에 저희가 천막 당사에서 저기 몇 시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찾아도 갔었고요. 굉장한 다양한 방법을 했습니다. 아니 뭘 A를 얘기하면 B 때문이라고 그러고 B라고 얘기하면 C 때문이라고 그러고 아니 궁극적으로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받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것도 50억 클럽 것도 어떤 부정도 없이 다 받을 테니 그럼 특검을 하자라고 하고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방금 청취자분 이중년 청취자분께서 이중년 이 이름의 청취자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후보도 대선 후에도 특검하자고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런 질문했거든요. 네, 그럼 맞죠? 어제 얘기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특검 논의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 그렇다고 하면 대선 끝나고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지금 네. 여야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선 후에 특검을 하더라도 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죠.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여야가 특검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못 이루면 그럼 대선 끝나고 하는 이거는 가능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네.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빠르고 그다음에 정확한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저 행안위 때 경기도청을 특검을 제가 했었고 그 국정감사를 했었고 네, 행안위. 그 행안위에서 소속이시니까. 네. 그다음에 그 경찰청 관련해서도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인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도 만약 회계 부정이 일어나면 대표이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당시 시장 때 예. 관련해 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할 의지가 있냐고 경찰한테 물었을 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의지가 있느냐가 굉장히 회의적이었고요. 네. 지금까지도 사실은 정진상 선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예. 이재명 캠프의 부실장으로 계시잖아요. 예. 후보의 최측근으로 보고 있고 유동규 그 전 본부장이랑 이 압수수색 들어오기 직전까지 긴 통화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환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유는 정진상 부실장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공소시효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진행되는 수사의 속도감도 예. 이번 대장동 사건은 진행되지가 않고요. 특혜에 가까운 열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는 수사가 안 되니 그럼 특검을 진행하자라고 해서 주장된 것이 특검입니다. 예. 근데 특검을 얘기를 하면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논제가 계속 흐려지고 범위가 넓어져요. 예. 그래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이 다르지 않아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지연에 그 명분을 줄 것 같아서 국민의힘은 그거에 다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범위를 다 포함해서 특검을 바로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자, 좀- 박성준 네. 의원님 말씀 짧게 듣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특검과 예, 관련해서는 네. 이제 보통 우리나라 특검이 한 13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13번 있는데 정도요. 예. 근데 그 보통 그 검찰 수사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얘기 내놓는데 예. 이제 국힘에서 얘기했던 이제 특검 발의의 내용 제가 처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부분이 좀 다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처음엔 네,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네. 국힘에서 이제 다 포함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포함해서 지금 상설특검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원내대표나 원내수석이 지금 합의하고 있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 이슈 얘기 좀 해보시죠. 네. 일단 최근에는 멸공 인증 논란인데 자, 어제 윤 후보가 해명 내놨는데 표현의 자유 언급하셨고 육수를 내리고 멸치를 샀다. 뭐 구체적인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진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이게 뭐 멸치가 뭐 육수용이 아니다 조림용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일로 논란 이거 어떻게 사실은 이준석 후보도 뭐 이거 계속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얘기를 했는데 네. 이영 의원님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예. 이게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됐던 거예요.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이 예. 그 이제 자기 개인의 의사를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네. 저도 정영진 부회장 인스타 팔로우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그냥 사실 저도 크게 뭐 큰 의미를 사실 두지는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그 인스타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께서 네. 윤석열답다라고 하면서 정치의 장으로 그 인스타의 내용을 끌고 왔습니다. 연결시켜 주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정영진 그 부회장 같은 경우 본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대립각을 세워지기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그 서결이 형네 밥집으로 예. 촬영을 하세요. 예. 그래서 뭐 컨텐츠는 매주 올라가지만 진짜 실제 촬영은 한 달에 한 번 네. 일정이 바쁘시니까 몰아서 하시거든요. 근데 레시피를 본인이 다 정하시기 때문에 예. 그냥 장을 보신 거예요. 장을 보시면서 이게 멸공의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를 주시고 네. 저는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서 물건을 구매하셨다고 봐요. 근데 1월 1일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후보님의 SNS들을 청년 보좌역들이 네.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게 올린다. 네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관련해 갖고 그것이 포스팅이 된 건데 이것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희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덤비면 어떡하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 이게 정치의 장으로 옮겨올 만한 것이 아닌데 너무 대선이라는 시국 앞에서 민감해하면서 이 표현의 자유를 멸공이라는 프레임으로 심각하게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의도는 안 했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좀 멈추는 방향으로 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성준 의원님. 우선 이제 정치인의 행동과 레토릭은 예. 정치인이 바라본 세계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이죠. 그래서 정치 해석이 이제 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행동과 말은 국민의 생각에 맞춰서 이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멸치와 이 콩 같은 경우는 멸공 인증이죠. 멸공 인증이고 네. 그에 따라서 철진한 색깔론이고 안보 심리를 자극해서 보수표를 결집하겠다 이런 의도까지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요. 저는 그러면서 육수와 콩국으로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정당당하게 이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는 건데 저는 예. 여기서 좀 윤석열 후보의 역사관이라고 할까요? 시대의 흐름을 좀 잘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멸공이라고 하는 시대 인식을 지금 이 시대에 키워드로 가져올 수 있는 역사관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좀 철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냉전 시대에 해방이 되고 나서 체제 강요가 있었거든요. 강대국에서.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있었습니다. 체제 경쟁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멸공에 의한 네. 국가 안보를 이제 강조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탈냉전이 있고 나서는 뭐였냐면 체제 우위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가 되냐면 남북 평화 정책이라든가 햇볕 정책이라든가 또 문재인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제 우위 하에서의 남북 공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멸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의 의식에 의해서 나왔던 시대 인식인 거예요. 나 체제 경쟁하에서. 네. 그러니까 이 멸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어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이러한 행동과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70년대의 사고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또 해석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니 저는 제가 한 말씀만 좀 네. 드리고 이제 네. 되면 네. 뭐냐면 리더는 역사관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멸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논란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의 인식이 아직 예.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너무 예. 많이 나갔다라는 느낌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요. 멸공이라는 단어를 윤석열 후보가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영진 부회장이 사용을 했고요. 예. 정영진 부회장은 오늘까지도 얘기를 한 게 지금 북한에서 무력 도발을 늘 서슴없이 하는 걸로 인하여 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 유치도 어렵고 미사일 한 번 쏠 때마다 투자금이 급작스럽게 회수되면서 네. 사업하기 힘들고 난 충분히 이 정도는 네. 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윤 후보님의 해시태그를 다른 것은 우리 20대 친구입니다. 20대 친구들이 청년들이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게 정치 프레임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지금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이재명 캠프랑 민주당 관련되신 분들이 그 지금 정 부회장 보이콧 운동을 시작하셔서 수복에 가지 말자 이런 것까지 지금 확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아까 이런 말씀 초두에 하셨잖아요. 이 정치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보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분석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건지 네. 민주당의 생각인지는 네. 저는 정확히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정치 프레임으로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저 광고 듣고 돌아와서 두 분 열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